국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글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수업을 할 거예요. 교과서에 글가와 글나가 나와 있거든요. 하나는 로봇에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는 글나는 로봇의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먼저 로봇에 관해서 잠깐 알아보면 우리 주변에서 로봇들이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물건이나 서비스들을. 그래서 로봇이 노동으로 로봇이 일해서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물건이나 서비스 등에 관해서 세금을 붙여야 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로봇세라고 하는데, 그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측과 글가, 로봇세의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는 측, 글가와 나의 주장이 달라요. 그래서 글쓴이의 의견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는 수업인데, 글가, 글나, 글쓴이가 글을 쓴 까닭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글가,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일하는 영역이 늘어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는 로봇을 소유한 기업이나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도 로봇세를 도입하여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계경제포럼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로봇세를 도입하면 그 세금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진로 상담이나 적성검사, 기술교육 등을 할 수 있다. 또 로봇세를 활용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게 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래 사회에는 소수의 사람이 로봇으로 소득을 독점할 수 있다. 로봇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사람이나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소득의 독점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법적인 의미에서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기계인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2017년에 유럽의회는 장기적으로 로봇에게 특수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인간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을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도록 결의했다. 이는 로봇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봇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 로봇세를 활용하면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 과학의 발달에서 로봇의 변화는 눈부시다. 우리나라도 이미 2008년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제정해 로봇 산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 글나, 로봇세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 로봇을 소유한 기업이나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로봇이 인간의 일거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비용을 로봇세로 보충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로봇의 도입은 로봇 산업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면 로봇은 인간을 대신하여 일을 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 인간은 위험하거나 단순한 일, 반복적인 일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을 대신하여 일을 할 로봇에게 성급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로봇 산업 발전을 더디게 할 것이다. 특히 로봇 개발자는 개발 비용에 세금까지 더하여 마음의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로봇 개발자가 느끼는 마음의 부담은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혁신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거나 과감한 투자를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로봇세는 이제 발전하려는 로봇 산업에 방해가 된다. 로봇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국가가 동시에 로봇세를 도입하기는 어렵다. 서둘러 로봇세를 도입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미래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 지금도 로봇 기술은 외국의 대기업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 없이 로봇을 만들면 막대한 특허 사용료를 외국에 지급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로봇세를 도입한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기술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기르려면
로봇 기술의 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은 로봇 산업 발전에 투자해야 할 때이다. 특히 로봇 개발에 필요한 원천 기술에 더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재산을 지키고 국내 로봇 산업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인 로봇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로봇의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 네, 다 읽어보았죠? 그럼 교과서 2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글가에서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말을 보기에 써봅시다 했거든요. 글가는 무엇인가요? 로봇셀을 도입해야 한다 였습니다. 보면 글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보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제목에 로봇셀을 도입해야 한다 라고 여기 왼쪽에 보면 제목이 여기 있죠. 제목을 정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로봇셀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제목가 가장 대표되는 그 제목에 이렇게 로봇셀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제목을 정했죠. 그 다음 그래서 도입 그리고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 소득 재분배와 같은 말을 쓴 까닭은 무엇일까요? 했거든요. 여기 보면 왼쪽에 로봇셀을 도입하여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 놓았고요. 끝에 문단 마지막쯤에 로봇셀을 활용하면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국민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 부분에도 낱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낱말을 통해서 글쓴이의 생각이나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으로 글쓴이의 무엇이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즉 로봇셀을 도입은 들여오자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통해 소득 재분배 이런 말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사용한 거예요. 왜? 로봇셀을 도입하자 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목과 글에서 사용한 표현을 살펴보면 당연히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죠. 제목은 가장 대표되는 중심 내용 혹은 글쓴이의 생각을 써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글을 대표하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재교육하는 데 드는 그 돈, 그렇죠? 그 비용을 마련하고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야 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로봇세를 도입하면 그 세금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진로상담이나 적성검사, 기술교육 등을 할 수 있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는다. 무엇으로? 로봇세를 거두어서 그 세금으로.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미래 사회에는 돈 많은 몇몇의 기업이 소수의 사람이 로봇으로 소득을 독점할 수 있대요.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면 이런 소득의 독점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왕창 많이 버는 돈, 모든 사람들의 돈을 끌어가는 그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독점하는 기업이나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어서 그 세금으로 분배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여기입니다. 로봇세를 활용하면 소득을 재분배한다. 세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준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국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교육 비용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야. 그럼 어떻게 돼요? 글을 자세히 읽고 무엇을 해야 글쓴이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파악해야 글쓴이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친구가 한 말 다시 한번 볼까요? 글쓴이는 자신의 글을 누가 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보니까 우리 같은 학생이나 로봇에 관심 있는 사람들, 기업인 따위를 누구로 생각하고 그렇죠. 예상, 독자 이런 사람들이 읽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 글에 관해서 공감을 할 것이야 라고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와 목적. 그렇죠. 이걸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랬어요. 마지막에. 그치? 대표적인 내용이 있죠. 우리가 수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로봇의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주장하기 위한 글일 수도 있죠. 예, 그럼 3번 보겠습니다. 글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을 써봅시다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써보았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일단 로봇세를 거두자, 거두지 말자, 거두자였죠. 그렇죠. 로봇세를 거두면 어떻게? 세금이 들어오게 되죠. 이 돈으로 어떻게 한다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재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로봇세를 거두자. 이 이야기였어요. 이게 글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볼게요.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모든 친구들과 더 찾아봅시다 했거든요. 그럼 첫 번째, 여기 보니까 글에 포함된 사진이나 그림에도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 있을 거야. 그렇죠.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래서 글쓴이의 생각이 담긴 문장이나 문단을 찾아보면 좋겠어. 해서 여기 선생님 찾아봤잖아요. 처음에 우리도 로봇을 도입하여 인간과 로봇이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 이런 문장들. 그리고 도입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진로 상담, 적성 검사, 기술 교육 등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교육을 받겠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면 독점을 막아서 활용하면 또 어떻게 된다고? 소득의 재분배. 즉 그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이제 글가에 나타난 방법으로 글라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을 한번 파악해 볼 거예요. 됐죠? 그러면 첫 번째 뭘 했나요? 제목을 그렇게 정한 까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가 제목을 로봇의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라고 정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있죠. 로봇의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 왜?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봇의 도입은 로봇 산업의 발전과 국가 미래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 즉 나쁜 영향이라는 거죠. 안 좋은 영향이다. 왜? 로봇에게 성급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로봇 산업 발전을 더디게 할 것이다. 그렇죠. 누가 비용이 많이 드는 돈이 더 드는 산업을 하겠습니까?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로봇 개발자는 개발 비용에 세금까지 더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이 마음의 부담이 혁신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거나 과감한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기술 없이 로봇을 만들면 막대한 특허 사용료를 또 외국에 지급해야 된대요. 세금을 만약에 부과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로봇 산업이 발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걸림돌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외국 사람들이 더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로봇세를 도입한 국가는 다른 나라의 국가에 비해 기술 개발이 늦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로봇세가 없는 나라는 발전을 이렇게 크게 하겠죠. 왜? 로봇을 뭐 어떻게 이용하거나 만드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부담이 없다는 거죠. 기술 개발에 저해가 되지 않고요. 그런데 로봇세가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발전이 더디다고요. 이런 격차가 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여기 나라에 또 특허 사용료를 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본문으로.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로봇 산업 발전을 더디게 하고 로봇 기술 개발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기술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글쓴이의 생각이 담긴 문장이나 낱말 같은 표현을 찾아보자 이랬어요. 그래서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려고 쓴 낱말, 문장 같은 표현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로봇의 도입을 늦춰야 된다.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부담, 걸림돌, 막대한 특허 사용료를 외국에 지급한다. 여기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부담, 여기 부담, 그 다음 걸림돌, 특허 사용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볼게요. 그래 내용 파악하기. 이번엔 내용을 파악해보자 했어요. 로봇의 도입이 로봇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로봇 개발자가 무엇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부담을 느껴서 혁신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거나 과감한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기술 없이 하나 더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우리 기술 없이 로봇을 만들면 기술 개발이 늦어지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했거든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외국 기업들이 로봇을 기술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많은 특허 사용료를 외국에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죠. 우리의 기술 없이 로봇을 만들면 막대한 특허 사용료를 외국에 지급해야 된다고요. 크게 이렇게 한 생각 하나, 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은 정리하는 내용이고요. 그쵸? 그 다음 글쓴이가 예상하는 독자 생각하기. 이것은 글 가에 나타난 독자하고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독자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보면 글쓴이는 자신의 생각을 누가 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같은 학생이나 로봇에 관심 있는 사람들, 기업인 등을 예상 독자로 생각했을 겁니다. 됐죠? 그리고 추가한 방법의 이해 그랬는데 여기 방금 전에 배웠듯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사진이나 그림에도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 있다. 해서 여기 보면 왼쪽에도 선생님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 사진이죠. 그렇죠? 사진이나 그림을 한번 살펴보아라. 글쓴이는 왜 글에 그림을 넣었을까? 뭐냐고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어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있잖아요. 좋은 느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거의 이제 최종적이죠. 이 목적.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을 살피기.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제목에서부터 나와 있죠. 로봇의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 어떻게? 로봇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게 하려고 이 글을 썼을 겁니다. 즉 무엇이라고? 로봇셀을 도입을 하지 않으면 혹은 늦추면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주요 내용이 바로 밑에 것이죠. 글쓴이의 생각 이건데 뭐라고요? 로봇의 도입은 로봇 산업 발전에 무엇이 된다고? 걸림돌이 되고 지금은 무엇할 시간?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 로봇 개발에 필요한 원천 기술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 로봇 개발에 집중해야 될 때이므로 그렇죠? 로봇의 도입을 늦추어라. 괜히 세금을 두어서 부담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게 로봇셀을 도입해야 한다. 로봇셀을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글쓴이의 생각, 이 글에 관해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 뭐라고? 첫 번째, 글쓴이의 생각이 당연히 드러나 있겠죠. 로봇셀 도입하자, 도입 오케이, 도입하지 말자. 그렇죠? 이것이 드러나는 제목, 그리고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 그리고 글의 내용도 파악해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글쓴이가 예상하는 어떤 독자들, 그리고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와 목적 따위를 생각해 봐요 했거든요. 위에 글가에 쉽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글가가 아니고 글나가 더 낫겠다. 그쵸? 자, 첫 번째 제목을 한번 살펴보고
로봇의 도입을 늦춰와야 왜 이렇게 했는지, 그다음에 글쓴이의 생각이 담긴 낱말이나 문장, 뭐라고 했죠? 부담, 걸림돌, 특허 사용료를 외국에 지급한다. 그리고 내용을 파악해라. 로봇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까닭. 그죠? 부담을 느끼고 투자하거나 과감히 연구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질문 하나 더 만들어 보았죠. 로봇을 만들면, 우리 기술 없이 로봇을 만들면 기술 개발이 늦어지는 까닭은 또 무엇일까? 질문 한번 만들어 보았더니 그 내용 뭡니까? 대기업들이 로봇 기술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국의 특허 사용료를 외국에 지급해야 된다. 세금도 내야지. 그 다음에 특허 사용료도 내야 되지. 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로봇을 만들거나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겠죠. 힘들겠죠. 그 다음 글쓴이가 예상하는 독자. 누구한테 글을 썼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사진이나 그림. 그리고 끝으로 글쓴이의 의도와 목적을 살펴보면 이 생각 자체가 다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내용이 많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내용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요게 키워드입니다. 즉 제목, 그 다음에 내용을 파악하고 어떤 표현을 썼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로봇셀을 도입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썼는지, 그리고 to who, 누구에게 이 글을 쓴 것인지를 알아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분량이 사소한 것들이 좀 많아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려고 하면 쉽게 와 닿을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제목을 먼저 보고 표현이 어떤 건지 알아보고 왜 이 글을 썼는지 물어보고 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글을 읽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럼 수고했습니다. 그럼 굿바이.